당신은 아침마다 혈압기를 팔에 감습니다. 숫자가 올라가며 삑 소리를 낼 때마다 심장이 함께 뛴다고 느껴집니다. 150, 160 순간 숨이 멎는 것 같고 오늘 하루도 조심해야 한다는 압박이 몰려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숫자는 더 이상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불안한 줄과 같습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증상이 없는데 괜찮지 않을까? 그러나 고혈압은 흔히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뚜렷한 신호가 없으면서도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서서히 준비합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혈관이 손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 환자의 절반 이상은 본인이 환자인 줄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정기검진에서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시작하는 순간 이제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 라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저는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보아왔습니다. 약 덕분에 위기를 넘긴 분도 있고 약의 부작용으로 생활이 힘들어진 분도 있습니다. 혈압약은 분명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약이 첫 번째 해답일까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많은 분이 약을 끊으려면 무조건 큰 위험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생활 습관과 음식만으로도 일부 환자는 약을 줄이거나 최소한 용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물론 의사와 상의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음식은 분명히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혈압약을 대신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3가지 건강식품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단순히 먹으면 좋다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임상 연구와 환자 사례에서 나타난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한 70대 어르신이 있습니다. 그는 의사 선생님, 약을 먹고 나니 머리가 맑아지기는커녕 더 무겁습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약 덕분에 혈압은 내려갔지만 어지럼증과 잦은 피로감이 따라왔던 겁니다. 그분에게 저는 아주 작은 식단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놀랍게도 석 달 후 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생활의 질도 함께 개선되었죠. 지금 당신이 겪는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약 때문에 생긴 불편을 참으면서도 다른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식품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당신의 혈관을 지키는 천연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고혈압 약이 지닌 빛과 그림자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진료실에 앉아 혈압약 처방전을 받을 때 마음속에는 2가지 감정이 함께 자리합니다. 하나는 안도감입니다. 이제 이 약이 내 혈압을 잡아주겠구나. 다른 하나는 불안감입니다. 평생 먹어야 한다면 어쩌지? 부작용은 없을까? 사실 혈압약은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1970년대 이후 고혈압 치료제가 널리 쓰이면서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발생률이 뚜렷하게 줄어든 것은 의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저 역시 응급실에서 혈압이 급상승한 환자에게 약을 투여해 위기를 막아낸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약은 확실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같은 무기도 상황에 따라 득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환자는 약을 먹은 뒤 두통, 기침, 발목 부종을 호소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약 덕분에 혈압은 내려갔지만 하루 종일 기운이 없어 내가 건강해지는 게 맞나? 라는 회의감을 갖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고혈압 약은 정말 평생 의무적으로 먹어야만 할까? 의료계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고혈압 환자의 생활습관 교정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약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약을 중단했을 때 재발 위험이 너무 크다고 경고합니다. 즉, 답은 사람마다 다르다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환자와 함께 풀어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약을 무조건 끊자는 것도 무조건 계속 먹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약의 양면성을 이해하고 당신의 생활 습관과 체질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처럼 짠 음식을 즐기는 문화권에서는 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소금 섭취가 혈압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서도 짜게 드신다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반대로 소금을 줄이고 활동량을 늘린 분들은
같은 약을 먹더라도 훨씬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합니다. 이제 저는 당신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약에만 모든 희망을 걸고 계시진 않습니까? 약은 분명 필요할 때 쓰는 귀중한 도구지만 그것만으로는 완전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마치 비가 올 때 우산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우산은 비를 막아주지만 날씨를 바꿔주지는 못합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음식이라는 또 다른 우산, 아니, 어쩌면 비 자체를 약하게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당신의 식탁 위에 놓인 한 조각의 마늘, 한 그릇의 귀리, 한 접시의 녹색 잎채소가 약이 되기도, 예방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음식이 어떻게 약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순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음식이 곧 약이다. 이 말은 단순한 옛말이 아니라 현대의학에서도 점점 더 강조되는 진실입니다. 당신이 매일 선택하는 밥상 위에 한 숟가락이 혈관의 상태를 바꾸고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며 혈압을 조절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에서는 식이요법만으로 혈압이 평균 10, 15mmHg까지 내려간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어떤 환자에게는 약 하나를 줄이는 효과와 비슷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도 기억납니다. 그는 약만 믿고 살다가는 결국 몸이 더 약해질 것 같다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짜게 먹던 습관을 줄이고 매일 아침 식탁에 귀리죽을 추가했습니다. 몇 달 후 그의 혈압은 150에서 130으로 내려왔습니다. 약을 줄일 수 있었고 무엇보다 표정이 훨씬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음식이 약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혈압이 이미 심한 분, 합병증이 동반된 분은 반드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증이거나 생활 습관으로 관리가 가능한 단계라면 음식은 약 못지않은 힘을 발휘합니다. 한국 사회는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빠른 식사, 가공식품, 짠 반찬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당신의 식탁이 습관처럼 올려놓은 젓갈, 장아찌, 짭조름한 찌개라면 혈압은 이미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반대로 식탁에 신선한 채소와 통곡물이 늘어나면 혈관은 조금씩 유연해집니다. 학계에서도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고혈압 관리의 핵심은 약이 아니라 식습관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 약 없이는 식습관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합니다. 진실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약과 음식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두 날개와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약을 꾸준히 복용하더라도 식습관을 무시한다면 혈압은 늘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을 먹는 상황에서도 음식으로 도움을 받는다면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부작용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제부터 저는 세 가지 구체적인 건강식품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좋다는 수준을 넘어 실제 연구와 환자 사례로 입증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당신의 부엌 어디에나 숨어있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한국인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김치 속에도, 찌개 속에도, 볶음 반찬에도 늘 들어갑니다. 그러나 당신은 혹시 마늘이 혈압 조절에도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의학적으로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혈액이 더 원활히 흐르도록 돕습니다. 결과적으로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마늘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환자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8, 10mmHg 낮아졌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약물의 절반 효과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환자분은 혈압이 늘 150을 넘었습니다. 약을 복용하면 두통과 속쓰림 때문에 생활이 힘들다며 다른 방법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저는 식단에 마늘을 꾸준히 포함시키도록 권했습니다. 날로 먹기는 부담스러우니 구워 먹거나 찌개에 충분히 넣어 드시도록 했습니다. 석 달 후 다시 측정한 혈압은 135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는 약을 줄이고도 이렇게 편안할 수 있나 싶습니다라며 웃음을 보이셨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마늘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알리신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조리 방식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날마늘을 으깨서 잠시 두었다가 먹을 때 알리신이 가장 잘 형성됩니다. 하지만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복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전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마늘이 전통적인 혈액의 청소부로 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심장 건강을 지키는 약초로 사용해 왔습니다. 한국에서도 옛 어르신들은 마늘은 피를 맑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의학이 이를 다시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마늘을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첫째, 생으로 먹는다면 하루 한두 쪽이 적당합니다. 둘째, 조리할 때는 으깨서 10분 정도 두었다가 요리에 넣으면 알리신이 더 잘 형성됩니다. 셋째, 마늘 보충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충제는 제품마다 성분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늘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양과 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위장이 약한 분은 과용을 피해야 하고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은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늘은 분명히 혈압을 낮추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는 마늘 못지않게 강력하면서도 일상 속에 쉽게 더할 수 있는 두 번째 음식 바로 귀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마늘의 효능을 들으셨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있을 겁니다. 그럼 마늘을 그냥 많이 먹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세상 모든 약이 그렇듯 마늘 역시 용량과 방법이 중요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70대 환자분은 혈압을 낮추겠다며 날마다 생마늘을 5, 6쪽씩 씹어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혈압이 조금 내려가니 자신감이 붙었죠.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속이 쓰리고 가슴이 화끈거린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위내시경을 해보니 위 점막이 상당히 자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마늘 섭취를 줄이고 위 보호제를 함께 복용해야 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좋은 음식도 지나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위장에 강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공복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속쓰림이나 구토,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일부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마늘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은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치과 치료나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마늘이나 보충제 섭취를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요? 하루 1, 2쪽을 생으로 먹되 으깨서 10분 정도 두었다가 섭취하면 알리신이 잘 형성됩니다. 위장이 약하다면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운 마늘이나 찌개 속의 마늘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 보충제를 활용할 때는 제품마다 성분이 다르므로 반드시 의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마늘의 효과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혈압 강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났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개인의 체질, 섭취 방법, 병용 약물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제가 수십 년간 본 환자들의 경험은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적당한 마늘 섭취는 분명히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된다. 단, 무리하지 말고 본인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도 혹시 지금까지 마늘을 단순히 향신료나 김치 재료로만 여기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한쪽이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자연의 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음식으로 넘어갑니다. 마늘이 혈관을 부드럽게 한다면 다음 주인공 귀리는 혈관 속 찌꺼기를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귀리는 서양에서는 흔하지만 한국인의 식탁에는 아직 낯선 곡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혈압을 관리하고 싶다면 귀리는 꼭 눈여겨볼 가치가 있습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줄어들면 혈관 속 찌꺼기가 덜 쌓이고 혈액이 더 원활하게 흐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혈압이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실제 연구에서도 귀리를 꾸준히 섭취한 환자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7mmHg 정도 감소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저는 한 60대 남성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혈압약을 복용해 왔지만 여전히 140대에서 혈압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심장마비가 올까봐 무섭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식사로 흰쌀밥 대신 귀리죽을 권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의 혈압은 135로 내려왔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뚜렷하게 감소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을 바꿨을 뿐인데 몸이 훨씬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학자가 귀리의 효과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혈압 감소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귀리가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혈압만이 아니라 심장질환 전체 위험을 줄인다는 점에서 귀리는 고혈압 환자에게 더없이 좋은 곡물입니다. 귀리를 먹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침에 귀리죽으로 샐러드에 뿌려 곁들여 혹은 밥에 섞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만 몇 주만 지나도 혈압 수치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귀리는 혈관 청소부입니다. 매일 조금씩 청소하면 어느 날 거울 속 당신의 얼굴이 더 편안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 귀리를 선택할 때는 가공이 덜 된 통귀리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 파는 달콤한 인스턴트 귀리 제품은 오히려 당분이 높아 혈당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의 머릿속에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귀리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을까? 바로 다음 장에서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귀리를 먹어야 한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문제는 우리의 식습관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은 오랫동안 흰쌀 중심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흰쌀밥에 김치, 국, 반찬 몇 가지. 여기에 귀리를 끼워 넣는 것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가장 쉬운 것은 밥에 귀리를 섞는 것입니다. 흰쌀에 귀리를 20-30% 비율로 섞어 지으면 식감은 약간 고소해지고 포만감이 더 오래갑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먹다 보면 오히려 흰쌀밥보다 담백한 맛에 익숙해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아침 귀리죽입니다. 많은 환자분이 아침에 밥 먹기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데 귀리죽은 속도 편하고 혈압 관리에도 좋습니다. 약간의 채소를 함께 넣어 끓이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당분이 낮아 혈당에도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는 늘 아침을 빵과 커피로 해결했습니다. 혈압은 물론 혈당도 점점 높아져 약을 추가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귀리죽을 한 달만 시도해보자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투덜거리셨지만 2달 뒤 진료실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속이 편하고 오후에 덜 피곤합니다. 혈압도 10 정도 내려 있었고 체중도 조금 줄었습니다. 귀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단순히 혈압뿐 아니라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고령 남성들에게 흔한 복부 비만은 고혈압과 직결되는데 귀리가 이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물론 귀리 맛이 입에 안 맞는다는 분도 계십니다. 이럴 때는 샐러드에 뿌리거나 요구르트에 섞어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오버나이트 오트밀, 오버나이트 오사시라는 방법이 인기인데 귀리를 우유나 두유에 불려 냉장고에 두었다가 아침에 과일과 함께 먹는 방식입니다. 간단하면서도 혈관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 귀리의 혈압 효과를 뒷받침하는 연구도 있지만 일부 학자는 효과가 미미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제가 본 환자들의 삶은 다르게 말합니다. 약간의 식습관 변화만으로도 얼굴이 환해지고 숨쉬기가 편해지며 생활의 질이 눈에 띄게 나아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귀리를 특별한 약처럼 생각하기보다 밥상에 자연스럽게 올려두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어느 날 혈압계 숫자가 예전보다 낮아져 있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귀리가 혈관 속 찌꺼기를 청소한다면 다음 주인공인 녹색 잎채소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 자체를 낮추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색 잎채소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시금치, 상추, 케일, 배추 같은 채소들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해 보이는 채소들이 고혈압 관리에 있어서는 놀라운 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 비밀은 바로 천연 질산염 나이트레이트에 있습니다.
잎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질산염은 우리 몸속에서 산화질소로 변환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혈액이 더 쉽게 흐르고 그 결과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실제로 유럽의 한 연구에서는 매일 시금치와 비트 같은 녹색, 붉은 채소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평균 4-5mmHg 혈압이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이 수치는 뇌졸중 위험을 10% 이상 줄이는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변비와 피로감에 시달렸고 혈압도 150을 넘나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식사에 잎채소를 한 접시씩 추가하도록 권했습니다. 2달 뒤 그녀의 혈압은 135로 내려갔고 변비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뱃속이 편안하니 하루가 훨씬 가볍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논란은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잎채소의 효과가 일시적일 뿐 장기적으로 큰 변화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칼륨 함량이 높은 잎채소를 과다 섭취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에게 맞는 양과 종류를 조절하도록 권합니다. 실생활에서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시금치나 상추 같은 채소를 날 것으로 샐러드에 곁들이면 산화질소 생성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나물 반찬으로 무쳐 먹는 것도 좋지만 소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즙이나 스무디 형태로 섭취하면 많은 양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잎채소의 장점은 혈압뿐만이 아닙니다.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건강을 돕고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 면역력을 높이는 비타민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잎채소 한 접시는 약 한 알보다 더 넓은 혜택을 줍니다. 이제 우리는 잎채소가 단순히 반찬이 아니라 혈압을 지키는 푸른 방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잎채소가 어떻게 노년기의 삶의 질을 바꾸는지, 그리고 한 노인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70대 후반의 한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혈압약을 복용해왔지만 늘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무겁다고 호소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기분입니다. 어느 날 그의 따님이 진료실에 함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채소를 거의 안 드세요. 고기랑 밥만 찾으십니다. 저는 그분께 하루 한 접시, 그것도 어려운 채소가 아니라 상추와 시금치부터 시작해보자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시도했지만 2달 뒤 다시 만났을 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요즘은 숨쉬기가 훨씬 편합니다. 밥 먹고 나서도 답답하지 않고 밤에 잠도 잘 와요. 혈압은 160에서 135로 안정됐고 표정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이처럼 잎채소는 단순히 혈압만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장이 편안해지고 소화가 잘 되며 밤잠이 깊어지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개선을 넘어 삶의 질 자체를 바꾸는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질은 수치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물론 잎채소의 효과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채소 섭취가 많아도 소금 섭취가 줄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무리 잎채소를 많이 먹어도 짠 국이나 찌개로 매일 식탁을 채운다면 혈압은 쉽게 안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잎채소 섭취는 단순히 더하기가 아니라 식습관 전반을 함께 바꾸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당신은 혹시 지금 나는 평생 고기만 좋아해 왔는데 이제 와서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 역시 수십 년간 고기 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환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매 끼니에 한 젓가락의 상추, 한 줌의 시금치만 더해도 몸은 반응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를 느끼고 당신의 삶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약은 숫자를 바꾸지만 음식은 삶을 바꿉니다. 혈압계의 숫자가 내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숨쉬기가 편하고 밤잠이 깊고 아침에 가뿐히 일어나는 기분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입니다. 자, 이제 3가지 식품 마늘, 귀리, 잎채소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3가지를 함께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늘, 귀리,
잎채소 각각의 효과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점은 이 세 가지를 함께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시너지입니다. 마치 한 손보다 두 손이 더 큰 힘을 내듯 음식도 조합이 맞으면 약보다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먼저 마늘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고 귀리는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혈관 속을 청소합니다. 여기에 잎채소가 더해지면 혈관은 넓어지고 혈액의 흐름은 더욱 원활해집니다. 즉, 혈관의 구조와 내용물을 동시에 관리하는 삼각편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60대 환자분이 있습니다. 그는 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혈압이 들쭉날쭉했습니다. 저는 마늘 반쪽, 귀리죽 한 그릇, 잎채소 한 접시를 매일 식단에 넣도록 권했습니다. 석 달 후 그의 혈압은 안정적으로 130대에 머물렀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전반적으로 가벼워졌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약의 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효과가 모든 환자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식품조합의 효과는 개별 연구로 입증되기 어렵다는 신중한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 경험에서 보면 세 가지 음식을 함께 꾸준히 섭취한 분들은 확실히 더 나은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일상에서 이 세 가지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침, 귀리죽에 삶은 시금치나 케일을 곁들이고 마늘을 살짝 구워 곁들입니다. 점심, 상추쌈을 즐기되 마늘을 함께 곁들이고 밥에는 귀리를 섞습니다. 저녁, 마늘이 들어간 채소 볶음과 귀리밥으로 가볍게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하루 세 끼에 자연스럽게 섞어 넣으면 억지로 건강식을 따로 챙긴다는 부담 없이 습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시도해서는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몇 주, 몇 달이 지나면 혈압계의 숫자뿐만 아니라 몸의 활력이 달라지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의 식탁은 약국과 다름없습니다. 어떤 음식을 올려두느냐에 따라 혈관이 막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합니다. 작은 한 숟가락이 약의 힘을 보완하며 때로는 약을 줄여주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약과 음식 사이에서 균형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 바로 다음 장에서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문제에 도착했습니다. 약과 음식을 어떻게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할까요? 많은 분이 두 가지 극단으로 치우칩니다. 하나는 약만 믿고 음식을 대충 먹는 경우, 또 하나는 약을 아예 거부하고 음식만으로 해결하려는 경우입니다. 두 방식 모두 위험합니다. 혈압약은 분명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160 이상으로 높거나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합병증이 이미 생긴 분에게는 약이 생명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그러나 혈압이 경계 수준이거나 약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생활습관 개선이 함께 이루어지면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어떤 경우는 약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약은 불이 난 집에 소방차처럼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을 끄고 난 뒤에는 다시 불이 나지 않도록 집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음식과 생활 습관입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약을 줄이는 순간 재발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생활 습관 교정이 성공적이라면 약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진실은 한 가지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약과 음식을 대립시키지 말고 동반자로 여기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약은 급한 불을 잡아주고 음식은 다시 불이 나지 않도록 땅을 다지는 역할을 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를 무시하면 결과는 불안정해집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약을 성실히 먹는데도 혈압이 오르내려 불안했던 기억. 혹은 건강식품만 믿고 약을 멈췄다가 다시 응급실을 찾게 된 기억 말입니다. 두 극단 모두 피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억하세요. 혈압약은 필요할 때 반드시 복용한다. 음식은 매일 꾸준히 섭취하여 약의 효과를 보완한다.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약과 음식의 균형점을 찾는다. 이 균형이 잡히면 약의 용량은 줄고 삶의 질은 높아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당신의 밥상 위에 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밥상은 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약과 함께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오늘 나눈 이야기를 따뜻하게 마무리하며
작은 습관 하나가 어떻게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혈압이라는 숫자 때문에 불안에 떨던 순간, 약을 받아들고도 마음이 무거웠던 기억, 그리고 혹시 음식으로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까지.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세 가지 음식만을, 귀리, 잎채소를 만났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스며드는 시간, 따뜻한 귀리죽 한 그릇 위에 초록빛 시금치가 올려져 있고, 옆에는 구운 마늘 두 쪽이 있습니다. 단순한 식탁 같지만 이 작은 한 끼가 당신의 혈관을 보호하고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며 하루를 더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보아왔습니다. 약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던 공백을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메워주는 순간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때로는 수치가 좋아지는 것보다 얼굴빛이 환해지고 숨쉬기가 편해지는 변화가 더 값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질의 회복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음식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약은 여전히 필요할 때가 있고 생활 습관 전반이 함께 바뀌어야 진정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마늘 한 쪽을 더 올리는 것, 내일 아침 밥에 귀리를 조금 섞는 것, 점심 접시에 잎채소를 한 줌 더 담는 것, 이런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 내년에 당신을 바꿔놓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고 꾸준한 실천이 모여 어느 날 혈압계의 숫자가 달라지고 밤에 깊이 잠들 수 있으며 아침에 힘차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조언 하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몸은 생각보다 빨리 반응합니다. 오늘부터 식탁에 작은 변화를 더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내일의 안정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